네, 안녕하십니까. 자, 7월 15일 월요일입니다. 밤 10시 20분이 다 돼가네요. 자, 아까 제가 저 영상을 좀 올렸다가, 너무 좀 영상의 내용이 좀 빈약한 것 같아서, 다시 제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좀 덜 빠졌는데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죠. 제가 지난주 후반부터 여러분께 수익이 나신 종목은 좀 차익 실현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뭐 지수가 좀 빠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현금 보유를 할 수 있는 때까지는 아마 충분히 좀 하시면서 대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수는 뭐 오늘 좀 빠졌지만 딱 한 종목 한 섹터, 외국인 아니 일본 규제 관련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은 오늘 시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지금 이 하락이 저는 이제 그동안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제대로 된 하락의 지수상의 제대로 된 하락은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오늘 이제 월요일부터 하락이 들어왔는데 이 하락은 저는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직 섣부른 매매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린 대로 매매가 자신 없으시면 좀 관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제법 크게 물릴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매매 동향부터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피는 팔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샀는데요. 외국인이 오늘 코스닥을 1200억을 팔았습니다. 기관도 482억을 팔았거든요. 자, 여러분도 경험을 해 보셨겠지만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이렇게 순매도가 들어올 때는 이 순매도가 하루로 끝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보시면 저는 더 빠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나마도 반도체 규제 관련주가 좀 올랐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나 시각적으로는 그쪽 종목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몰빵을 할 수 있고 그쪽 종목에 단기적으로 우리 매매가 가능했지만요. 만약에 그 종목마저도 이제 만약에 힘을 못 쓴다면 그때는 우리가 어디 기댈 데도 없지 않습니까? 뭐 하루라도 우리는 뭐 매매를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한데 오늘은 그나마도 매매를 할 만한 섹터가 있었지만 내일도 그 종목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나중에 그 종목을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주 후반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망하셔야 됩니다. 내 피 같은 돈 아끼셔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매매하는 것은요. 지금 나스닥 선물은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하고는 또 상황이 다르니까 미국 선물은 오르겠지만 일단 7월 18일 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벤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7월 18일까지 일본이 우리한테 답변을 해라 라고 요구를 했던 날인데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답을 안 하겠죠. 안 하게 되면 일본은 7월 18일 이후에 아마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 소재 분야뿐만 아니라 여타 분야까지 이제 규제 품목들이 쫙 이제 발표가 될 텐데요.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또 일부 종목들은 반등이 들어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직 바닥 확인이 안 됐습니다. 바닥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상황이 만약에 여의치 못하면, 물론 이제 빨리 이게 7월 18일 이후에 또 7월 21일 날 일본 참여연 선거 이후에 뭐 협상이 좀 빨리 잘 돼서 하면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협상이 길어지게 되면요. 정말 그때는 골치 아픕니다. 우리는 무조건 현금을 쥐고 관망하시면서 추이를 계속 지켜보시면서 관망하셔야 됩니다. 자, 내일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우리가 기댈 수 있었던 반도체 규제 관련주들도 내일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후성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오늘 후성이. 자, 후성이 지금 현재 대장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성 차트를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후성의 일봉을 제가 한번 열어봤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죠. 가까이 대보겠습니다. 지난번 요 자리가 이제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후성의 차트를 보면 하나, 둘 하면서 파동을 조그맣게 그리면서 박스권에 행보를 했습니다. 요 구간에서 요까지 박스권의 상단과 저점을 제가 연결을 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주가는 이 박스권 폭만큼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 저점이 6,420원이고요. 고점이 박스권이 8,700원 정도인데 요 구간에 폭만큼 올라간 자리가 대략 지금 제가 주로 수평선을 꺼내 봤는데요. 대략 한 11,000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종가상으로 저는 이제 고점이 왔다라고 봅니다. 후성은요. 그런 다음에 후성이 이제 다시 한번 눌려지겠죠. 이렇게. 자, 눌려지고 나면, 자, 눌려지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나중에 중장기, 아니 뭐 중기적으로 한 번 더 눌려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또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거는 좀 시간이 좀 많이 좀 지나야 될 것 같고요. 자, 당분간은 이 종목은 저는 눌림목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이 종목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의외로 또 이를 뚫고 그냥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저는 뚫고 가더라도 불안해서 못 따라가겠습니다. 자, 후성까지 봤고요. 후성만 보면 다른 동진 세미캠이나 워닝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 다 본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단 후성이 대장주니까요. 자,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종목들도 이제는 오늘이 거의 휘날레, 단기적인 휘날레 구간이 나온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 종목들 조정이 임박해 있으니까 조정 시에만 관심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자, 반도체 규제 관련주도 봤고요. 오늘 모나미도 뭐 장중에는 번쩍번쩍 하다가 결국은 장막판에 밀렸습니다. 역시 에너지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모나미도. 이제 이런 규제 관련주들이 글쎄요. 이제는 내일도 기대기에는 너무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오늘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시간 외에 좀 많이 좀 올랐죠. 근데 저는 이 종목도 사실 믿음이 안 갑니다. 시간 외에는 4.89% 올랐는데요. 세력들이 뭐 의도적으로 올린 건지 모르겠지만, 시세의 탄력이 이제는, 처음에 나왔을 때처럼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잘못하면요, 주가가 겁나게 나오면, 뭐, 반도체 규제고 뭐고 다 박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현금 확보를 하시면서요, 일단 관망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지금 제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섹터는요, 이 주가가 바닥이 잡히기 전까지는요, 제가 어떤 섹터냐면 반도체 규제 관련주에 좀 관심이 있었죠. 일본 규제 관련주요. 그 다음에 탄소 섬유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공작지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외국 소비주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섹터가 물론 관심이 있어서 제가 오늘 SKC 코롱페이 한번 보겠습니다. SKC 코롱PI는 오늘 제가 종가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SKC 코롱PI는요. 자, 종가에 전량 매도를 했는데 제가 매도를 한 이유는 뭐 더 가면 제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제가 아니다 생각을 해야죠. 이 종목은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파동이 나왔고요. 그 다음 여기 또 하나의 파동이 나왔습니다. 자, 이 파동의 종가상 고점이 얼마냐면 32,050원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번 파동 상승 시에는 32,050원은 종가는 넘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종가가 33,400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봉우리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일단 욕심내지 않고 오늘 전량 종가에 매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다시 조정을 준다면 그때 저는 다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더 가버리면 뭐 어쩔 수 없죠. 자, 당분간은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일본 규제 관련 종목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섹터가 최근에 어떤 섹터였냐면은 게임주였었습니다. 플레이위드라는 종목이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 종목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게임주들이 굉장히 최근에 시세가 괜찮았습니다. 게임주는 일본 규제 섹터하고는, 일본 규제하고는 좀 약간 벗어나 있는 그런 섹터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게임주들 중에서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좀 유심히 이제는 눌림목시에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 주가가 완전히 바닥에 올 때까지는요. 플레이위더, 그 다음에 조이시티, 조이맥스, 그 다음에 액토즈 소프트, 룸투코리아, 엔터메이더, 한피소프트, 베스파, 넷게임즈, 썸에이지, 네오위저, 뭐 이런 종목들요. 좀 관심을 이런 종목들은 아직 추세가 그나마도 역배열된 종목들이 아니고 좀 그나마도 추세가 아직까지는 정배열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액토즈 소프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보시면, 자, 차트가, 꾸준히 지금은, 요 자리에 박스권이 보이면서 꾸준히 요 거래량들 보이시죠? 이 거래량이 안 보이시나요? 이 거래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런 중간중간 거래량이 중간중간 터져 있죠. 이런 종목들요. 거래량이 중간중간 터져 있습니다. 저는 이 거래량이 매집이라고 현재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주가 급락이 나오지 않으면요. 매집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 종목은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중장기를 보면 꾸준히 나중에는 우상향 하지 않을까. 하반기까지 꾸준히 조금씩 저점을 올리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당장 급등해서 올라가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거래량들이 좀 그런 것을 대변해 주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액토즈 소프트뿐만 아니고 아까 제가 불러드린 종목들 좀 M게임사 이런 종목도 있고요. 좀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액토즈 소프트는, 지금 월봉이, 이게 한번 월봉을 보시면요. 위에 지금 이동평균선들이 위에 첩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두꺼운 구름대도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당장 시세를 내서 급등하기는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꾸준히 우상향해서 뭐 중간적으로 눌림목은 주겠죠. 저점을 올리면서 우상향 하는지를 좀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월봉상 보조지표는 이제 출발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상당한 지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요것도 같이 좀 감안을 하셔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액토즈 소프트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주들도요. 자, 참고를 하시고요. 참고로 이 액토즈 소프트는 1,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 회사가 적자를 봤었죠. 지난 분기에는. 근데 이 1, 4분기 실적이요. 가까이 대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203억이요. 그 다음에 순이익이 158억이 나왔습니다. 순이익이 158억이면 퍼 10만 잡아도 시총이 1580억이 돼야 된다. 지금 1745억입니다. 우리가 게임즈를 퍼를 10을 주나요? 보통 15억, 15 정도 주죠. 그러면 이 종목은 벌써 1, 4분기에 벌써 이 종목은 1년치 먹을거리를 저는 더 달성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뭐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특히 하반기에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만은 이 종목은 좀 우리가 실적이 1, 4분기 굉장히 좋아. 게임주들은 또 한 분기 번쩍 좋았다가 또 그 다음 분기 또 갑자기 확 낮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좋을 수도 있긴 한데요. 일단 1년치는 벌어놨구나. 대신 다음 분기에 계속 큰 적자만 나오지 않는다면, 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일단 게임 관련주는 일본 규제에서는 조금 벗어난 섹터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나. 눌림목 시에만 관심을 가지시고요. 덥석 잡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그도저도 다 나는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쉬십시오. 당분간 관망하시면서요. 시장 상황을 유심히 좀 체크를 해 보시는데,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린다면요. 저는 코스닥이나 코스피 어떤 종합 차트를 가지고 저는 지수의 단기 저점 고점을 그냥 참고로만 보지 거기에 비중을 많이 안 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저점과 고점을 보면서 시장의 단기 저점 고점을 많이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노바텍이라는 종목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이 제가 지난번에 15,000원 정도 근처만 오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이 15,000원이나 15,500원 정도까지 내려오는지를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그 자리에 내려오는지 그 가격까지. 두 번째는 그 가격에 만약에 내려왔다면 그 가격을 잘 지키는지를 좀 보시죠. 그리고 중간중간 이 종목도 마찬가지 시장도 빠지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또 2, 3일, 3, 4일 빠졌다가 또 반등을 줬다가 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바텍이 15,000원이나 15,500원에 올 때까지는 당분간 좀 시장을 감망하고 계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일본 규제 반도체 관련주도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고점이 왔기 때문에요. 자, 현금 보유, 지난주 후반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현금을 보유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